손목이 아파서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오른쪽 손목이 아파서 왔을 경우 이 오른쪽 손목을 테이핑할 자리를 지금 찾아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등고대응, 오른쪽 손목을 치료할 수 있는 자리가 등고대응에 근거하면 왼쪽 손목에 이렇게 테이핑하는 거예요. 가로로. 새끼손가락 쪽이 아프면 새끼손가락 쪽에 가로로 테이핑. 이 엄지, 검지 쪽 손목이 아프면 엄지, 검지 쪽에 가로로 테이핑. 손등 쪽 손목이 아프면 왼손 손등 쪽 손목에 이렇게 가로로 테이핑하면 되는 거예요. 폭 2.5cm짜리가 좁다고 느껴지면 두 줄로 하든지 또는 이렇게 석 줄로 붙여도 돼요. 먼저 손목에 정확하게 한 줄 붙이고 약간 내려서 붙이고 약간 올려서 붙이면 완벽하게 붙여지는 거죠.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하는 테이핑을 등고대응에 근거한 테이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족 순대에 근거하면 오른쪽 손목이니까 오른쪽 발목에 테이핑할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 쪽이면 새끼 발가락 쪽으로 테이핑, 복숭아뼈 아래쪽에, 엄지손가락 쪽 손목이 불편하면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쪽으로 가로로 테이핑. 이렇게 손목을 발목에서 테이핑하면 수족 대응. 그렇지만 멀리 갈수록 좋으니까 오른쪽 손목의 문제를 왼쪽 발목에서 테이핑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족 순대에 근거한 테이핑이에요. 그러면 수족 역대에 근거하면 이 손목과 역방향으로 대응하는 자리를 다리에서 찾으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과 손목이 수족 역대로 대응해요. 그러니까 이 손목이 불편해도 고관절에서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테이핑 요법에서는 쓰지 않죠. 그러면 같은 쪽 고관절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반대쪽 고관절에서 치료하면 더 좋다 그랬어요. 이게 수족 순대, 수족 역대예요. 그 다음 오른쪽 손목의 문제를 수구 순대에 근거하면 팔과 몸통을 순 방향으로 대응시키면 허리라고 그랬어요. 허리. 그러니까 침 넣는 사람은 손목이 아파도 허리에 침 넣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테이핑은 그렇게 안 하죠. 일단 대형으로만 보면 이 손목과 이 허리가 대형이에요. 그런데 팔과 몸통을 역방향으로 대응시키면 손목과 목이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이 불편해도 목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대표적인 예죠. 목 디스크로 손목이 아프면 목을 치료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손으로 가져오면 오른쪽 손목이 어디냐면 네 번째 손가락이 오른쪽 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 팔에 해당하는 네 번째 손가락 끝 관절을
테이핑해요. 감아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러면 오른쪽 손목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왼손 검지도 오른쪽 팔에 해당이 되니까 왼손 검지 끝 관절을 테이핑해도 이렇게 감든지 붙이든지 오른쪽 손목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 대응 자리예요. 자기 자리. 그런데 수족 대응이 있었어요. 수족 순대를 하면 손목의 문제를 발목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손으로 가져오면 손목의 문제를 네 번째 손가락 끝 관절에 테이핑할 수도 있지만 수족 순대에 근거하면 발목에 해당하는 새끼손가락 끝 관절에 테이핑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두 군데 다 해도 되지만 한 군데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손목의 문제를 이번에는 왼쪽에서 치료하면 왼손 검지 손가락 끝 관절은 오른쪽 손목 자리라고 그랬어요. 기본 대응 자리. 수족 순대에 근거하면 오른쪽 발목에 해당하는 왼손 엄지 끝 관절에 테이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족 순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족 역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족 역대를 하면 오른쪽 손목과 고관절이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몸에서는 테이핑하기가 어렵지만 오른쪽 손목의 문제를 오른쪽 고관절에 해당하는 새끼손가락 본절에 테이핑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반대로 오른쪽 손목의 문제를 수족 역대에 근거해서 왼손 엄지 고관절 자리에 이렇게 테이핑할 수도 있어요. 가로로. 이거는 수족 순대와 수족 역대를 손으로 가져온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순대하면 손목과 허리가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 손목의 문제를 손으로 가져오면 여기가 허리 자리예요. 여기가. 가운데 손가락, 손등뼈 걸리는데 이 여기에 맞춰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테이핑할 수 있어요. 이건 허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 자리. 그런데 팔과 몸통을 역대응시키면 손목과 목이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손에서 목 자리가 어디냐면 가운데 손가락 끝 관절이에요. 가운데 손가락 끝 관절은 뒷머리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손목 자리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5개 손가락 끝 관절은 전부 다 손목이 되는 거예요. 왼손 5손가락 끝 관절도 다 손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발목이지만 수족 순대하면 손목을 치료할 수 있고 네 번째 손가락 끝 관절은 원래 손목 자리니까 치료할 수 있고 가운데 손가락 끝 관절은 몸통과 팔을 역방향시키면 손목과 목이 대응이니까 이 목자리에 해당하는
여기에 테이핑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손목에 문제가 생겨도 5손가락이 다 손목자리예요. 발목에 문제가 생겨도 5손가락이 다 발목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느 자리를 1번 치료 자리로 선택할 건가? 우선 기본 대응 자리로 가보고, 그걸로 안 들을 경우에 제2, 제3, 제4, 제5 자리로 옮겨가는데, 손목이 아파도 발목에 해당하는 새끼손가락 끝 관절이 유난히 틀어져 있다. 또 만져보니까 아프다. 그러면 손목이 아파도 발목 자리에 해당하는 새끼손가락에 테이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대응 자리에 해도 안 낫는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목자리에 해당하는 가운데 손가락 끝 관절을 보니까 틀어져 있다. 눌러보니까 사정없이 아프다. 그러면 그 자리를 테이핑 자리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초반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내용인데 8가지 내지 10가지의 대응 이론을 잘 이해하시면 지금 저처럼 손에서 테이핑할 자리를 8군데 내지 12군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대응 자리를 테이핑하는 것보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했을 때 더 확실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